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경제 해설. 제가 좀 이게 사고가 고루해가지고 주말에 경제 해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좋게 주말 경제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AI로 닭이 3천만 마리 이상 죽어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4, 5천만 마리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닭이 죽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 키우는 닭의 숫자는 1억 한 5천만 마리가 되니까 그 닭 중에서 한 20% 이상이 지금 죽었는데 25% 정도가 죽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남은 닭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문제는 계란을 낳는 산란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살처분 되어 버려서 계란 지금 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란값이 지금 금값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란이라는 것이 가장 이렇게 싼 가격으로 밥상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어서 서민들에게는 계란 반찬이 좋았죠. 참 요즘은 계란이 흔해졌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이 밥 위에 계란을 후라이를 하나 얹어 가지고 오는 학생은 부잣집 학생이었습니다. 그때가 71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면 그걸 좀 먹어보겠다고 도시락 뚜껑을 여서 계란이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그 도시락에 계란을 뺏어 먹을 거라고 젓가락질을 남 도시락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얌체 학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이 조금 살만한 학생이 밥 밑에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와서 혼자서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먹는 얌체 학생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요, 진주에서 양계장을 그 일대에서 가장 크게 해가지고요, 저는 계란이 좀 흥해서 주변에 많이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란이 지금 한 판에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이 되면 각종 전도 부치고 반찬을 설 음식을 할 때 계란이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밥상에 지금 계란 물가 상승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닭고기보다 비싼 계란 때문에 설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란을 수입을 한다. 설 대목에 1200만 개의 계란이 한국으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엄청난 보조를 해주는데도 한 알당에 이 300원. 현재 계란 시세 260원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수입 계란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마트가 지금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계란을 수입해서 판다고 하는데요. 롯데마트가 수입한 계란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계란 농장에서 수입을 하는데 특란 150만 개가 지금 검역을 완료하고 개당 30개 입을 계란 이런 이 종이 상자에 이제 포장되어서 점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30개 한 판에 9,000원에서 10원 뺀 8,99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300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9,000원을 하지. 원래 이 대형 할인점들은, 마트들은 항상 끝에 10원을 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온 계란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에서요. 계란이 정말 이 비행기 타고 와서 계란 운송료, 미국에는 계란이 하나 100원도 안 합니다. 놀랍지요? 한국 돈으로 한 7, 80원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야말로 계란이 제일 싼 음식에 속하는데요. 그 미국 계란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300원에 한국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0도 이하의 신선한 냉장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문제는 식당에서 외식업체들이 이 300원짜리 계란을 내지 지금 8,000원 한 판 이상 하는 국산 계란들을 가지고 계란 반찬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순두부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계란 가격이 올라서
계란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좀 작았지만은 순두부 안에 계란 노란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과거에 참 배고프고 힘들 때 계란 하나 얹어주면 좋아하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농민운동을 하던 단체에 근무할 때요, 이 밤을 새워서 일하고 새벽에 그 동네 그 뭐 서민 식당에 가면요, 주인이 꼭 시킨 그 뭐 한식 백반 외에 별도로 이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한 두세 개씩 줬는데, 그게 고마워서 그 식당에 한 3년을 내리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독산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계란 수입산이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겠냐는 질문에, 어차피 가격이 똑같이 국산 계란이나 수입산 계란이 비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란을 거의 안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도동의 한 한정식 집은 최근에 계란찜을 이 메뉴에 들어 있었는데 순두부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반찬으로 계란찜을 뚝배기 그릇에 담아 내오곤 했는데, 요즘 그런 식당 많죠. 고깃집 같은 데 가도 서비스로 계란찜 주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란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순두부로 바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계란찜을 이렇게 내줄 때 계란이 몇 개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는 한 3개에서 한 5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한 개 300원이면 원가가 서비스 안주가 900원에서 1,500원까지 되면 식당으로서는 그 돈이면, 원래 재료비가 20% 이하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식당이. 그러면 식당이 한 만원에 한 7, 8천원에 팔 수 있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구로동의 한 백반집은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옛날식 도시락을 판매해 왔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계란 후라이 대신에 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3,000원대가 많은데요, 거기 보면 뭐 계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계란이 당분간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퍽퍽한 햄 맛을 보고는 고객들은 계란 후라이 때보다 훨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분식점에서도 쫄면이나 라볶이 등에 계란 반쪽을 보통 넣었으나 계란 한 개를 넣었죠. 근데 최근에는 계란 대신에 메추리알 반쪽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요, 부산에서 간짜장을 시켜 먹었는데요, 부산에서 간짜장을 시키면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냥은 짜장밖에 못 먹고, 간짜장은 짜장보다는 가격이 한 30% 비쌌지요. 20, 30%. 부산에는 간짜장을 시키면 계란 후라이를 올려줬습니다. 반숙 후라이를요. 그걸 탁 터트려서 짜장에 비벼 먹으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원래 간짜장이 좀 이렇게 한 뭡니까? 갑자기 간짜장 이야기를 하니까, 계란 후라이 이야기를 하니까 입에서 침이 돌아서 물을 한 잔 좀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짜장은 원래 이 짜장 가루를 가지고, 간짜장 할 때 간은 말을 근자입니다. 한문으로요. 그래서 근데 중국식 표현으로 해가지고 간이라고 들어가서 간짜장입니다. 간을 한 짜장이 아니라, 원래 짜장은 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른 가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짜장은 뭐냐? 물을 부어 가지고 이 짜장 가루를 녹여서 이렇게 볶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짜장은 가루를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간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반숙 계란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섞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요, 간짜장을 시켰는데 계란 후라이가 안 오고요. 제가 대학 온다고 처음에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할 때, 하숙을 할 때 하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중국집에 들어가서 간짜장을 시켰는데 메추리알이 하나 딱 올라왔습니다. 껍질 벗긴 메추리알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짜장 하면 이렇게 눈물 젖은 메추리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도요, 매운맛 치킨을 주문할 때 주던 구운 계란을 없애고 메추리알로 바꿨다고 합니다. 오므라이스 전문점에서는 메뉴 가격에, 오므라이스가 원래 계란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1,000원을 올렸대요. 또 서비스로 500원에 주던 계란 후라이를 2,000원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자, 근데 식당도 고민이지만은 더 고민인 데가 지금 제빵, 제과업계인데요. 원래 빵하고 과자에는 계란이 원재료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어떤 영향도 있어가지고, 일본이 원래 그 카스테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카스테라가 서양식 빵을 일본식으로 다시 만드는 형태가 일본의 카스테라죠. 그런데 이 카스테라에는 계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카스테라를 주로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타격이 큰데요. 홍대 앞에 있는 대만식 카스테라 업체는 최근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단팥빵 집으로 유명한 한 집은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란이 재료가 되는 마요네즈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요즘도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계란을 1인 1판을 판다네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 1인 2판을 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런 할인점의 그 계란 판매 가격은 30개들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각각 7,580원, 7,290원, 7,290원 이렇게 판다는데요. AI 발생 이전보다 한 27% 정도 오른 가격으로 파는데, 수입 계란이 이렇게 8,990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팔고 있는 것보다 1,000원 이상 훨씬 비싼데, 이 수입 계란을 누가 사서 드실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계란이요, 다 흰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그 컬처팝 코너예요. 옛날에 그 많던 흰색 계란은 다 어디를 가고 이제는 전부 갈색 계란일까 라고 한번 방송을 했는데, 그때 괜히 계란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 뒤에 입이 보살이 되어서 AI가 생기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에 이렇게 대학을 다니던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먹었던 계란은 전부 흰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갈색 계란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계란은 갈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흰색 계란은 매우 희귀해졌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찾으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흰색 계란을 낳는 닭이 사료도 훨씬 덜 먹고 품종도 좀 건강해서 흰색 계란이 좋았는데, 아마 닭 유통업계에서 이렇게 닭의 종류를 바꾸고, 또 흰색 계란은 이게 계란이 닭의 항문으로 나오니까 닭똥이 가끔씩 묻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갈색 계란은 그렇더라도 색별로 구별도 이렇게 표시도 안 나고, 또 갈색이 상당히 식감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어서 순전히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에 흰색이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요.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흰색 계란이 훨씬 더 낫고, 또 영양분도 흰색 계란이 조금 더 많다고 그런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비본질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계란은 갈색이라고, 불과 한 25년 만에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이 계란의 색깔은 흰색이다. 왜 그러냐? 계란의 색깔은 닭의 품종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갈색이거나 검은색 계통의 품종들은, 이게 이제 로드 아일랜드라든지 레드라든지 뉴햄퍼스라든지 이런 닭들은 전부 갈색 알을 낳고요. 그 흰색 깃털이 하얀 닭 있죠. 레그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닭은 흰색 계란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들어서 신토부리, 유기농 이러면서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선시대의 닭은 흰 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갈색 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토종닭이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갈색 닭들이 갈색 알을 낳는데, 마치 이 갈색 알이 토종닭 달걀인 것처럼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부 그냥 갈색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은 계란을 원래 씻습니다. 요즘 이마트 같은 데서 나오는 계란들은 다 세척이 돼서 위생적으로 세척 살균돼서 나오는데요.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살균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척 기능이 안 돼서 그때는 아마
슈퍼 같은 데 가서 계란을 사러 가면 이 닭똥들이 조금씩 묻어 있는 계란들을 많이 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이 닭똥이 잘 묻어 보이기 때문에, 또 흰색은요 잘 깨어져요. 갈색은 껍질이 조금 두터운데 흰색은 굉장히 얇아서 쉽게 깨어지니까 유통업자들이 이 잘 깨어지는 흰색 알들을 좀 싫어했겠죠. 또 흰색 달걀을 낳는 네거혼 이 닭 품종은 덩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키워가지고 먹기에는 좀 이렇게 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이 닭을 기피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흰색 달걀들이 사라졌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달걀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저는요, 제가 농림부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소가 한국 소보다 훨씬 깨끗하게 키우고, 미국 돼지가 한국 돼지보다 훨씬 깨끗하게 키우고, 미국 닭이 한국 닭보다 훨씬 깨끗하게 키운다고 봅니다. 미국 소들 중에는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소를 키우는 이 소 사육장을 가보거나, 그리고 한국의 소를 키우는 데 가보면요, 맛은 한우가 좋아도 미국 소가 훨씬 좋은 위생 환경에서 살고, 미국의 동물을 키우는 기준이 한국보다는 훨씬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들어오는 이 미국의 수입 달걀들은 그 농림부 산하에 검역소가 있습니다. 그 검역소에서 이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서 그 계란에 대한 신선도부터 계란에 대한 어떤 유해 물질 내지는 이 원래 이렇게 닭 같은 경우에는 밀식에서 키우기 때문에요, 각종 병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료나 이런 데 좀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잔류물이 계란에 있는지까지 다 검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혹시 그 계란에 한국에는 없는 미생물이 묻어 들어오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통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닭의 그 계란의 그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농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요, 계란은 운송 시간 내내 냉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계란 그냥 농장에서 받아다가요, 그냥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마트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올려놔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란은 냉장 시설에 콜드 체인에서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가게에서도 그렇게 팔아야 된다. 미국에서 계란값이 굉장히 싼 걸로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말로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무조건 영하 1.1도에서 냉동 보관을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오면 공급 대란이 완화될 거냐 하는 문제에서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 사태 이전에 한국의 하루 계란 공급량은 4,300만 개. 그러니까 국민이 거의 하루에 한 알씩은 먹었죠. 그런데 지금 살처분을 해가지고 산란 닭들이 많이 없어져서 1,300만 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정부가 이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를 계란에 안 붙이고 제로 관세로 들려오는 이런 수입 물량이 2억 2천만 개에 불과해서, 이 2억 2천만 개가 들어와봤자 하루 부족 물량 1,300만 개를 얼마쯤 끌고 가겠습니까? 20일도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들어와봤자 또 부족할 거고, 갑자기 산란계가 늘어나서 정상대로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계란 부족 사태는 상당히 많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안전 문제는 없을까? 국내의 계란이 유통기한이 통상적으로 20일에서 35일인데요. 미국은 산란일로부터 30일부터 45일을 유통기한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냉장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장기 보관은 냉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계란이 훨씬 한국보다는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것, 특히 비행기를 가지고 싣고 오고 또 통관이 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인 유통기한은 한 34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계란에 대해서, 수입 계란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운송비 50%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기한 계란이니까 그거 수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300원이 넘게 되면 국내산 계란 지금 판매 가격 250~260원보다도 더 비싼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국내산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수입 계란을 사지, 수입 계란을 먼저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상 한 판 좀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 계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올 줄 모르는데요. 그때쯤에는 수입 계란이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요. 이렇게 생 계란은 미국에서 수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란이 아닌 각종 이 빵이라든지 음식 재료에 들어가는 계란, 이렇게 재료, 가공해서 만드는 계란 재료들은 이렇게 제과업계에서 중국산 가공란을 수입을 하기로 했답니다. 가공란이라는 것은 껍질을 제거한 계란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액체 상태로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노란자만 노란자대로, 흰자는 흰자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 스크램블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건조시켜서 말려서 이렇게 믹스 형태로 들어온 것도 있고, 구운 계란도 있고 삶은 계란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AI를 틈타서 국내 과자 제품 중에 중국산 계란이 원료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롯데 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롯데 제과 제품에는 한국산 가공란만 사용해 왔는데 국산 가공란이 이제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체품으로 중국산 가공란을 수입하려고 한다는데요. 24일까지 롯데는 중국산 가공란 15톤을 샘플로 수입해서 그 한국산 가공란과 이 성분과 신선도를 비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검역 위생 이런 부분들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과연 소비자들이 중국산 가공란으로 만드는 과자 제품을 먹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산 계란에 멜라민 파동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당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이 계란 분말에 대해서 멜라민이 검출되어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도 이 멜라민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계란을 안 먹는다, 중국 우유를 안 먹는다 하고 한때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2015년 8월에도 한 수입업체가 수입 유통한 중국산 계란 흰자 분말에서 이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닭이, 알을 낳는 닭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덤뻑 먹였는데 그게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 조치가 됐다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산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얼마 전까지 유통업체 한 군데가 계란 100톤을 들여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다른 업체들이 계란 수입을 이제 우후죽순으로 해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농림부가 제대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는 계란 수입은 민간업자가 하니까 검역을 할 때까지는, 들어와서 검역소에 가서 집어넣을 때까지는 얼마나 수입 물량이 될지 자신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수입 계란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고 세금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운송비까지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설이 명절이 있어 이 계란 부족 사태가 되어서 민심이 악화될까봐 이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도 계란이 얼마나 수입이 될지, 수입이 돼 봐야 안다라는 이 농림부 발표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을 놓고 쉬고 계시고 공무원들이 지금 관심이 딴 데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일대로 좀 챙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민과 항상 같이 있는 식품 계란이죠. 제가 제 기억에 가장 어릴 때 계란이 생각나는 거는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아마 한 4~5살쯤 됐을 겁니다.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때 무궁화나 이런 기차를 타고 가면 아마 새마을호도 있기 전일 겁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한 8시간, 9시간쯤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역마다 다 쓰고. 그때 이제 기차 안에서 뭘 합니까? 사이다하고 계란을 이렇게 얼금얼금한 이 그물에 넣어서 한 8개가 있죠. 그걸 사서 소금도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종이로 말아서 있어요. 사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계란이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삶은 계란 사이다를 이제 가방에 넣어서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요, 이런 추억들을 공유해 갈 거고, 또 저처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에 밥 밑에 계란을 숨겨와서 도시락 뚜껑을 반쯤 닫고 혼자 이렇게 밥을 먹던 얌체들이 기억도 나고 할 겁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이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하도 배가 고팠어요. 한 2교시 정도 끝나면 5층에서 지하에 있는 식당까지 뛰어내려갑니다. 그런데 빨리 가야 10분 안에 그때 양은 냄비에 라면을 얹어가지고 계란을 하나 터뜨려서 그 10분 안에 그걸 주문해서 삶아서 먹고 또 뛰어 올라오면 딱 10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초인적인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물론 주인은 물을 끓여가지고 저 같은 학생이 쫓아올 줄 알고 이렇게 까서 이렇게 골로에 물을 끓이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돈이 조금 추가되었는데요. 그때 항상 계란을 하나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계란을 빼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가면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는 집에는 계속 가고 하곤 합니다. 부산에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이 간짜장 파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산에도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뺀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500원 올리더라도 이 계란 후라이는 계란이 없어져도 올려야 그것이 간짜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